자,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와 함께 상황별 대처 요령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특보 방송도 참여하시고 현장도 직접 다녀오시고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특보에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봤어요. 자, 도로 침수, 그리고 하천변 피해, 또 저지대 상황. 직접 오늘은 그 침수 위험의 도로를 둘러보고 오셨잖아요. 서울 강남 지역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미 지난해 많이 피해를 봤던 곳인데 오늘 가보니 여전히 이런 건 위험하더라 하고 느끼신 거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올해도 보면 영동시장이라든가 일부 구간들은 시간당 40mm만 왔는데도 이미 침수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강우 예보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뭐 300mm 옵니다, 400mm 옵니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시간의 집중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100mm가 오느냐 아니면 30분 동안 100mm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비의 시간 집중도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100mm가 오면 내수 침수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천이 범람하는 외수 침수도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상예보상에서는 경보가 울렸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특정 지역에는 아주 단기간에 강한 비가 오게 되면 하천이 범람할 수도 있고 내수 침수가 급격히 진행되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시민들이 주무시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바깥쪽에 이제 비가 오는 것들이나 우리가 방송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주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야간 상황이라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반지하 같이 또 이렇게 창문이 없는 곳은 그야말로 야간 시간대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좀 미리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제 상습 침수 구역에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1 매칭 공무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경우 미리 전화를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취약계층들이 좀 많으세요. 재난으로부터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대피를 하거나 이런 구제책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하천 주변의 위험성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천 주변이 다 산책로랑 이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레저 공간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경각심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더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쪽에서 사고가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서울의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하천들은 관리하는 인력도 많고 굉장히 그 사람들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화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여주시에서도 한 명의 이제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례로 보면 여주시 같은 경우는 소하천만 해도 한 170곳이 있고요. 지방하천도 한 32곳, 국가하천도 4곳 있으니까 하천의 수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관리하는 인력은 한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하천이 그냥 치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원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시민들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시고 성숙된 시민의식, 우리가 방송에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나면 가급적으로 하천변으로 산책을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서울 이쪽 도심 지역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들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요. 어르신들이 보통 이렇게 뭐 복구를 위해서 현장에 갔다가 이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당부를 해주시면요. 그렇습니다. 저녁에 이제 갑자기 큰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그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논에 물을 빼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갔다가 실종이 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야간에는 우리가 어떤 긴급 대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어느 쪽으로 물이 흘러 넘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안전한 곳에 머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모든 대책들이 수도권에 조금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보관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지금 충청북도라든가 전라북도, 경상북도 쪽에 많게는 400mm 정도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루에 400mm가 온다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며칠 전에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보면 하루 동안 420mm가 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전 지역이 거의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400mm 이상의 강우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하고 오늘, 내일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구 작업을 하더라도 좀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주간 시간대를 주로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창삼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